기기묘묘 방랑길. 박혜연. 금두꺼비의 행방. 새까만 밤이었다. 손에 든 등불마저 없었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 평소 앞마당을 밝게 비추던 달빛도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춘 지 오래였다. 간간히 울려 퍼지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등불을 든 갑석의 손이 저도 모르게 덜덜 떨려왔다. 최씨 집안에서 일한 지도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건만 요즘처럼 흉흉한 때가 없었다. 요 몇 주 동안 밤만 되면 무언가가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계집종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갑석은 계집종들을 불러 면박을 주었다. 괜한 헛소문이라도 대감마님 귀에 들어갔다간 큰 사달이 날지도 모를 노릇. 계집종들은 갑석의 타박에 억울한 표정으로 예 하고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다. 슥슥 하고 몸을 움직이는 소리. 그러고는 이곳저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소리에 이제는 갑석마저 잠에서 깨곤 했다. 가끔은 펄쩍펄쩍 뛰는 소리도 들렸는데 다 큰 어른의 움직임이라 하기엔 어딘가 부족했다. 굳이 따지자면 어린아이가 낼 법한 작고 가벼운 소리였다. 하지만 이 집에 어린아이라고는 없지 않은가? 그나마 제일 어린이라곤 10살 먹은 계집종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오밤중에 집안을 돌아다닐 리 만무했다. 생각을 마친 갑석의 낯빛이 더욱 어두워졌다. 계집종들을 입막음하긴 했지만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갑석은 긴장한 얼굴로 침을 꼴딱 삼켰다. 제가 먼저 처리해야만 했다. 갑석은 결심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이 새까만 밤에 홀로 등불을 들고 그 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이리저리 등불을 비추며 마당을 살피던 갑석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슥슥. 분명 그 소리였다. 저를 잠에서 깨웠던 의문스러운 소리. 누구요? 긴장한 탓에 목이 메어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다. 갑석이 목을 가다듬고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등불을 비추었다. 아무리 등불을 움직여 보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맨바닥뿐이었다. 대체 어디서? 긴장과 공포로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겨우 발걸음을 옮기던 중 대청마루 아래에서 뭔가 작게 반짝이는 것이 갑석의 눈에 들어왔다. 저게 무엇? 수상한 물건에 등불을 가져다 댄 바로 그때였다. 꽥꽥. 그 반짝이던 것이 이상한 소리를 내뱉고는 펄쩍 뛰어 갑석의 어깨를 밟고 더 높이 튀어올랐다. 그러고는 어느새 담장을 넘어 대문 밖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너무 놀라 비명조차 내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갑석은 얼빠진 표정으로 사라져가는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째 저것이... 갑석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격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를 밟고 사라진 건 갑석 또한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여 이 집을 떠나리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은 다름 아닌 최씨 가문의 보물, 금두꺼비였다.
앞산에서 길이 난 곳을 따라 중간까지 올라가다 보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나오네. 거기서 원래 난 길을 따르지 말고 낙엽이 쌓인 곳으로 가다 보면 인적이 드물고 땅이 축축한 곳이 나와. 그대로 걸어가다 나무에 묶인 빨간 천이 보이면 소리내어 그를 부르면 되네. 오윤의 말을 떠올리며 효원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앞산은 제 집안 소유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다. 게다가 설명도 어딘가 찝찝했지만 그대로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커다란 느티나무를 지나 낙엽이 쌓인 곳이 보였다. 쌓인 낙엽은 발목까지 푹푹 빠졌다. 그 구간을 지나자 일순간에 낙엽이 줄어들고 축축한 냄새가 나는 땅이 나왔다. 크다고 할 수 없는 앞산에서 벌써 몇 번이고 풍경이 바뀌었다. 제가 알던 앞산이 아닌 것만 같아 효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애썼다. 자칫 잘못하다간 뭐에 홀리기라도 할까 겁도 났다. 나왔다. 드디어 빨간 천이 묶인 나무가지가 보였다. 효원은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러고는 아랫배에 힘을 주어 점잖은 목소리를 냈다. 이리 오너라. 효원이 말을 마치자 조용한 앞산엔 바람소리만 스산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래도 제 소리가 작았나 싶어 효원은 헛기침을 하고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리 오너라. 바로 그때였다. 내 이름은 이리 오너라가 아니오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맞은편에서 들려왔다. 놀란 효원의 눈앞에 목소리의 주인공이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냈다. 후리후리한 체형에 새하얀 얼굴, 길게 묶어내린 붉은 머리까지. 듣던 대로 범상치 않은 모습이었다. 여우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참말일지도 모른다. 효원이 긴장한 듯 침을 꼴깍 삼켰다. 그대가 사로란 자인가? 효원의 말에도 사로는 시큰둥한 얼굴로 기다란 제 머리를 만지작댔다. 뭐 그리 부릅니다만 내 이름보다는 윤관의 도련님이 왜 여기까지 행차하셨는지가 더 중요하겠지요. 소개를 하기도 전에 저를 알아보다니 효원은 역시 사로가 보통 사람이 아닐 거란 확신이 들었다. 위아래 없이 무례한 말투는 지금 중요하지 않았다. 금두껍이 말일세. 효원이 급하게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사로는 효원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이번엔 제 손톱을 만지작대고 있었다. 예, 소식은 들었습니다. 사로가 무신경한 말투로 대답했다. 하지만 효원은 사로가 그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한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함께 찾아줄 수 있겠나? 그제야 흥미가 생긴 듯 사로가 고개를 들어 효원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순간 햇빛에 비친 사로의 눈동자가 황금색으로 빛났다.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효원이 눈을 손으로 비비고는 다시 사로를 쳐다보았다. 제 착각이었는지 다시 바라본 사로의 눈동자는 옅은 갈색을 띠고 있었다.